안녕하세요 여러분. 2020학년도 1학기 여러분과 송라이팅을 공부하게 된 길창욱 교수라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송라이팅의 개요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뭐 말 그대로 송라이팅은 곡을 쓰는 거죠. 이 곡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해야겠죠. 첫 번째, 어떻게 곡을 쓸 것인가, 어떤 곡을 쓸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가사를 쓸 것인가, 어떻게 그 가사를 쓸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저희의 개요가 되겠고요. 그 두 가지 가사적인 부분과 그리고 여러분 곡에 대한 그 부분이 잘 결합이 돼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곡을 쓰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곡을 쓰는데 두려움이 없도록 하는 게 제 최종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학기에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개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좀 알아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곡을 쓰는 과정에 있어서는 뭐 기본적인 이론의 부분이 뭐 당연히 들어가겠죠. 어떤 코드를 쓸 것인지, 어떤 멜로디를 쓸 것인지, 그러면 그 멜로디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그리고 뭐 인트로에 대한 얘기도 있을 테고, 뭐 벌스에 대한 얘기도 있을 테고, 프리코러스, 뭐 코러스, 그리고 브릿지, 뭐 아우트로, 이런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필요할 테고요. 뭐 그러면 이제 물론 송라이팅을 뭐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곡을 많이 쓰신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처음 써보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접근하는지의 방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할 거고요. 또 하나는 가사 쓰는 부분이죠. 제가 좀 오랫동안 이 과목을 제가 봤을 때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가사 쓰는 부분이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좀 이 가사 쓰는 부분에서 좀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나름대로 조금 해결을 해드리고자 좀 저만의 좀 특별한 방식을 하려고 해요. 그 대면 수업에서 조금 더 자세하겠지만 저희의 정서를 이제 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사는요. 그래서 그 정서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그 정서 맞춤이라고 하는 저만의 방식을 통해서 그 가사를 어떻게 쓸 것인지, 그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곡이란 건 그래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곡쓰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내 느낌대로 곡을 쓰는 것만이 그 왕도가 아니다. 그게 그러니까 제가 만나본 많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 실수와 오류가 무엇이냐면, 내가 내 느낌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이면 잘못된 건가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거기에 제가 잘못했어라고 말은 못할 것 같아요. 분명한 거는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의 멜로디와 자기의 가사가 들어가는 부분이 맞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곡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 음악을 들어보시면요, 굉장히 구조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런 표현이 있죠. 잘 되는 곡에는 이유가 있다. 잘 되는 곡을 저희가 분석해 보면 굉장히 치밀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또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송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뭐 벌스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동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동기 발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이러한 구조적인 부분, 인트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브릿지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난 내 원하는 대로 곡을 쓸 거야, 내 정서를 내가 개발할 거야,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 구조적인 부분을 여러분의 그런 정서와 멜로디와
가사와 접목을 시킨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곡이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쫓아와준 학생들이 지금은 필드에서 좋은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 학생들 제가 잘 가르쳐서라는 얘기를 아니라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저도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 제가 배웠던 선생님과 교수님들이 저를 잘 가이드해 줬기 때문에 좀 어떤 송라이팅의 어떠한 그 문이 열리지 않았나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구조적인 이론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1주차, 2주차 때는 그런 구조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잘만 쫓아와 주신다면 저는 여러분들 이 부분에 요 구조적인 이론에 대해서만 좀 잘 숙지하신다면 거기에 여러분들의 정말 좋은 멜로디와 거기에 여러분들의 정말 그 여러분들 감성에 있는 가사가 잘 결합이 된다면 정말 좋은 곡이 나올 거라고 100% 확신합니다. 네, 그러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쫓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나랑 맞지 않는다? 그러면 저랑 같이 좀 상의해 보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요와 이런 컨텐츠들을 설명해 드렸고 이제 여러분들 조금 힘드시겠지만 이론적인 부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은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부분 중에서 음악은 굉장히 다이내믹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다이내믹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굉장히 좀 유두리 있고 이런 플렉서블하다고 하는 표현인데 저는 충분히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저희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그 음악에 대한 구조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송라이팅을 공부할 때 과거의 곡들 중에서 빌보드 차트에서 1등, 2등한 곡, 오랫동안 1등, 2등한 곡을 항상 그것을 분석했어요. 거기에 송폼도 분석하고 뭐 멜로디, 어떤 코드도 분석하고 그래 보니까 어느 정도의 좀 법칙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역대급 가장 잘 됐던 곡들, 그러니까 외국 곡들, 한국 곡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어떤 그런 구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구조,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조, 어떤 구조들이 있더라고요. 그 구조를 저희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송폼이라고 하는 거죠. 네. 지금 첫 번째 페이지 보이시죠? 그죠? 지금 보면 뭐 A가 있고 B가 있고 A가 있고 B가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자, 지금은 이 송폼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송폼이 A, B, A라는 송폼이 있어요. 그 A, B, A 그 말은 뭐냐면 A는 똑같은 구조를 갖는 게 두 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벌스가 A 두 번이 똑같이 나오고 B가 코러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A 마지막에 A가 또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예요. 요거를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송포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어디서 왔냐? 소나타 형식에서 온 거거든요. 클래식에서 그 주제와 그리고 주제의 약간의 변주, 그러니까 A 다시 그리고 또 다른 주제 B가 나오죠. 그리고 다시 첫 번째 주제로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이게 소나타 형식인데 음악은 여러분 오해하면서 듣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맞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실용음악을 공부하고 재즈를 공부하고 대중음악을 공부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를 아셔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왔어요, 여러분? 클래식에서 왔어요. 예, 중요한 거예요. 아, 고리타분해 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시대적인 흐름인데 과거의 클래식 음악은 대중음악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클래식 음악의 뭐 오페라 음악 이게 우리들이 지금 듣고 있는 대중음악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한테 왔죠. 당연히 이 구조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팝에서 일반적으로 팝이나 락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기본적인 형태는 A, B, A를 갖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그러죠. 또 하나의 기본적인 형태가 뭐가 있냐?
A, B 이게 약간 락적인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데 AABA의 가장 대표적인 음악은 비틀즈 음악들이 많아요. 예스터데이를 비롯해서 뭐 비틀즈 음악뿐만 아니라 그때 그 시대 당시 1970년대 그 당시 60년대 70년대는 거의 굉장히 많은 곡이 송폼이 AABA의 형태를 갖고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AABB의 형태가 있죠. 이것은 보통 락이죠. 락 음악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반복구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나중에 좀 후크 멜로디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해 보겠지만 저는 AABB의 구조는 A를 2번 하고 B를 2번 하면 저는 그게 충분히 저희 머릿속에 각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락 음악 같은 경우는 공연 위주의 음악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다 따라 부르는 음악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AABB의 형태가 굉장히 락 음악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것도 굉장히 대표적인 송폼이라고 하죠. 자,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A, B, C의 형태가 많아요. 좀 다채롭죠, 우리나라는. 그건 뭐냐면 이제 벌스가 있고 B는 사실 프리코러스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C 형태, 그러니까 코러스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 B, C. 그래서 어떻게 좋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변화가 있고 굉장히 다채롭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기억에 남는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는 방금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세 가지 구조 중에서는 어쩌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기 때문에 뭐 꼭 굳이 들으실 필요는 없지만 그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금 요 페이지를 설명하기 전에 가장 대표적인 구조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A, B, A 1960년대 70년대 뭐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에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했던 그런 송폼이고요. 이것은 클래식에서 왔다. 소나타 형식에서 왔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AABB의 형태, 락 음악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도 방금 말씀드린 ABC의 형태가 지금은 꽤 여러 장르의 뭐 아이돌 음악에서도 뭐 발라드에서도 뭐 그밖에 다른 장르의 음악에서도 많이 보이곤 있지만 ABC의 형태는 우리나라 특히 발라드 음악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송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송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A, B가 나오네요. 자, 그 가운데 트랜지셔널 브릿지라고 보이죠? 그렇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트랜지셔널 브릿지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그 프리코러스예요. 네. 그것을 이제 미국적인 방식으로 보는 거죠. 프리코러스라고 표현을 잘 안 하고요. 트랜지셔널 브릿지라고 미국에서는 표현하고 우리나라는 A와 B는 프리코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1절이 이렇게 끝나죠. 구조가.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2절에 대한 구조가 나오죠.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구조예요. 쉽게 말하면 ABC인 거죠. 벌스와 프리코러스와 그리고 코러스 요 형태를 갖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형태의 송폼을 한번 볼까요? 자, A, B 형태를 갖죠. A, B 형태를 갖고 C, B인데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A, B 형태의 곡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A, B는 우리가 좀 크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게 A, B 형태고요. 이거를 조금 확장시켜서 보면 AABB의 형태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요 AABB의 형태가 제대로 나온 음악은 뭐 뒤에도 한번 설명하겠지만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한번 말씀드린다면 예전에 버스커 장범준 씨의 버스커의 처음엔 사랑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 곡을 보면 AABB 형태를 보실 수 있는데 또 다른 형태로 말한다면 AB의 형태를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찌됐든 이 곡은 AB의 형태예요. 그런데 1절, 2절 그리고 프라이머리 브릿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C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여러분 브릿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브릿지의 사운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브릿지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코러스에 반복을 하고 아우트로로 빠지는 거죠. 이러한 구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 정말 쉽게 하려고 지금 ABC의 형태와 ABB, AB의 형태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온 게 있죠. AABA. 좀 약간 좀 바뀌긴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게 지금 기본적인 구조와 지금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기본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이거는 조금 확장시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매핑을 하실 때 그러니까 곡을 쓰려고 이제 작전을 짜잖아요. 작전을 짠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어떻게 곡을 쓴 것인지 대충 이렇게 스케치가 나오면 이제 스케치가 나오면 곡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자, 이 곡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구조적으로 나타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냥 들었을 땐 아무렇지도 않은 곡이 송폼이 바뀌고 편곡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사실 편곡 안에 그 송폼을 결정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완전 다른 곡이 돼요,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다른 곡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A, A, B, A가 되죠. 그리고 B, 그리고 프라이머리 브릿지 C. 그 다음에 다시 코러스가 되는 건데, 미국의 팝은 지금 보시고 계시는 구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C, B가 나오는 프라이머리 브릿지를 제외하고는 이 형태가 뭔지 아세요? 그 Yesterday 있죠. 비틀즈의 Yesterday 형태가 그대로 돼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걸 보시면서 유튜브나 음원으로 여러분들이 Yesterday 따라서 쭉 보세요. 그러면 이거 이해가 가실 거예요. 요 형태네?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코러스는 리피트를 해야 돼요. 그쵸? 우리들이 가장 프라이머리하게 가장 듣고 있는 그 곡을 나나 something I don't know she wouldn't say 죄송합니다. 노래를 너무 못해가지고 자 그렇지만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 반복으로 듣잖아요. 이게 각인이 되는 거 그거 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예나 지금이나 클래식에 사용했었던 때나 지금이나 그런 어떠한 멜로디나 그런 구조도 반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이 곡을 쓰실 때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멜로디가 좋게 나왔는데 그걸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항상 고민하고 또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구조를 가지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송폼은 여러분 지금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있잖아요. 이거 저 감히 말씀드릴게요. 달달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것도 보면 ABC 형태 나고 ABC 형태 나고 CB 이게 자, 요 두 번째가 트랜지셔널 브릿지라는 말은 B 프리코러스를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발라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한 형태예요. 내가 발라드를 쓰겠다. 그러면 이 구조로 가야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송라이팅 수업에서 곡을 이제 몇 곡 써보실 텐데 대체적으로 거의 발라드를 많이 쓰세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위의 형태는 가장 기본적인 AAB의 형태였어요. 그쵸? 이게 지금 확장시킨 거예요. 여기에 인트로와 아우트로만 빠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팝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는 뭐냐면 가장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스탠다드 발라드의 송폼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쵸? 요 곡을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그 성시경 씨의 너는 나의 봄이다가 요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에서 꼭 찾아드세요. 무슨 곡이요? 성시경의 너는 나의 봄이다. 요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랬죠. Yesterday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너는 나의 봄이다도 요것을 보시면서 음악을 들으시면 이게 맞구나 라는 그 정답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잭스키스의 커플이라는 곡을 지금 이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요. 이거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대면 수업할 때 물어볼 거예요. 그럼 이 곡은 곡 형태가 뭔가? 이거 꼭 들어보시면서 그러면 이 곡 이제 여기서 제 연식이 드러나긴 하지만 저 어렸을 때는 아니죠. 제가 뭐 한참 잭스키스 뭐 이렇게 대학 때입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찌됐든 그때도 지금 리메이크된 곡인데 여러분 요 부분을 들으시면서 이 곡은 어떠한 송폼으로 만들어졌는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잘된 곡들은 그 구조가 일치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저는 저의 어떤 개성을 맞습니다. 하지만 아셔야 돼요. 그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옛것을 익혀 새것을 한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것을 익히셔야지 옛날의 구조를 아셔야지만 좋은 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대면 시간에 한 분 물어볼 거예요. 이거 구성품 뭐예요? 라고 물으면 꼭 대답해 주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곡이죠? 박효신의 야생화. 자, 요즘에 가장 최고의 작곡가로 자리매김. 원래도 뭐 대단하셨지만 그 정재일 씨와 그리고 박효신 씨가 함께 했던 곡이라고 하는데 이 곡은 여러분 송폼 찾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네, 쉽지 않아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곡을 들으시면서 송폼이 어떻게 이러니까 처음 인트로서부터 아우트로가 되기까지 여러분 쭉 한번 보시면서 송폼을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대면 수업할 때 물어볼 겁니다. 뭐예요? 이거 송폼이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 코러스는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벌스는 어디죠? 프리코러스는 어디예요? 그리고 브릿지는 어딜까요? 아우트로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가 내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의 구조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노래에 대해서 구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공부를 왜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꼭 규격에 맞춰 있는 공부를 하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절대로 그 얘기는 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알고 곡을 쓰는 것과 모르는 상태에서 곡을 쓰는 것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벌스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프리코러스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코러스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브릿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얼만큼 좋은 곡이 나올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과 일맥상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곡, 저는 얘를 이렇게 두 곡으로 들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네 곡이네요. 그쵸? 여러분 들으셔야 될 거. 지금 박효신 씨의 야생화, 그리고 잭스키스의 커플, 그리고 너는 나의 봄이다, 예스터데이, 이 네 가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곡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곡 쫓아가게 마련이죠. 가사나 멜로디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가장 많이 듣는 음악을 형태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그것을 그 구조에 대해서 의심해 보셔야 돼요. 의심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탐구해 보셔야 돼요. 연구해 보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곡이 이런 구조를 갖고 있구나. 이런 송폼이구나. 이런 멜로디의 동기가 있구나. 어떻게 발전했구나.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공부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아니 이게 뭐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래요. 이제 곡을 다 썼어요, 여러분. 그리고 뭐 이렇게 다 이제 정돈하고 편곡을 하는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샘열인표나 이런 익스프레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조금 똑똑한 말로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녹음하거나 프로듀싱을 할 때 여러분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좀 프로듀싱 수업이 있다면 그거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더 많이 배우게 돼요. 저희가 곡을 쓰는 어떤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어떤 식으로 프로듀싱을 하는지를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용어조차 제대로 안 돼 있으면요, 연주자들한테 아무 설명도 할 수 없어요. 뭐 송폼에 대해서도 뭐 그냥 알아서 연주해 주세요. 여기 어떻게 할까요? 뭐 강하게 할까요? 뭐 여리게 할까요?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하면 내 곡이 아니죠. 그건 연주자의 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프로듀서는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곡도 잘 써야 되고요, 당연히. 때로는 연주도 굉장히 잘해야 되고요. 때로는 믹싱 마스터링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가장 내 색깔의 곡을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용어 정리에 대해서 귀찮아하시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피아니시모네요. PPP 3개 있네요. 엄청 약하게 여리게라고 하는 참 좋은 표현이 있는데 제가 약하게라고 썼네요. 그죠? 피아니시모, 매우 약하게. 근데 이건 기준을 먼저 볼게요. 이렇게 순서대로 볼 필요 없어요. 피아노 하나 보시고요, 포르테 하나 보시면 돼요. 피아노는 여리게, 그거보다 하나가 P가 더 붙은 건 그거보다 조금 더 여리게, 그게 두 개 PPP가 되면 더욱 더 여리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포르테에서 강하게잖아요. 포르테가 두 개가 붙었다 그러면 포르테시모, 그렇죠, 더 강하게. 포르테가 세 개가 붙었다, 포르테시시모, 엄청 강하게, 굉장히 강하게. 거기 앞에 M이 붙으면 메조 포르테, 메조 피아노가 되죠. 거기는 그 앞에 메조는 조금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용어 아예 너무 쉬워. 써먹어야 쉬운 거죠. 써먹어야 내게 되는 거죠. 내가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 내게 될 수 없어요. 노래를 할 때, 연주를 할 때도 기계처럼 하면 그 다이내믹이 없잖아요. 어떤 부분은 강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여려야 되고, 그 부분에 그래서 다이내믹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요, 샘여림이 다채롭다가 사실 다이내믹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실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페이지 하나가 더 있네요. 뭐냐면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내지는 디미누엔도라고 하죠. 크레센도는 뭐 이렇게 부등호처럼 되어 있죠. 점점 커지는 거죠. 요때 이 다이내믹이 좋죠. 특히 저희가 그 간주 나올 때 있잖아요. 인터루드 나올 때 악기들의 그 다이내믹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노래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야생화를 들어보시면 알지만 점점 쫙 커지면서 나오는, 그러면서 그 맨 위에 딱 치고 내려갈 때, 그때 약간 박효신 씨의 그 노래를 들으면 카타르시스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다이내믹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제대로 표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연주자가 제대로 연주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용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안 돼요. 이거 뭔 필요. 저를 믿으세요, 여러분. 필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믿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대면 시간에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디크레센도 마찬가지, 반대로 강약, 이게 참 중요해요. 디미니엔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articulation. 자, 분절법이라고 하죠. 선율을 보다 작은 단위로 구분하고 각각의 단위에 어떤 형과 의미를 부여하는 연주 기법. 네, 이건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그 소리를 내는 그런 표현 방법이 아티큘레이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스타카토 뭐예요? 끊어 부르는 거죠. 반짝 작은 별. 지금은 죄송합니다, 노래를 너무 못해서. 반짝 작은 별, 요거는 레가토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들리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부드럽게 가는 거죠. 근데 스타카토는 어때요? 반짝 작은, 이렇게 주어진 짧게 끊어서 하는 거 스타카토라고 그러죠. 근데 이것만 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택 액센트도 알아야 되죠. 그 한 부분만 아주 강하게 반짝 요렇게 어택 액센트 되게 중요해요. 마르텔라토, 이거 처음 들어보시죠? 알긴 아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뭐 늘 어쿠스틱 악기, 어쿠스틱 밴드만 연주하실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발라드 곡을 쓰신다면 어떤 악기로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오케스트레이션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거 아셔야죠. 테너토 알아야 되죠. 이런 거. 반짝, 반짝. 요거 테너토. 이게 표현이 잘 되는지 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이런 것들을 다 아티큘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 잘 표현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악보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1번에 보시면 스타카토, 그러면 저건 짧게 근데 스타카토의 사실 의미는 이렇게 점을 찍으셔야 돼요. 여기 지금 보면 도, 레 하고 짧게, 이게 스타카토인 거죠. 어택 하고 이렇게 딱 부등호 이렇게 해야 되죠. 요거는 강하게 도, 레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테누토는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느려주는 거. 도. 근데 어택 테너토니까 강하면서도 레 이렇게 가는 거죠. 아우 참 여러분들 참 듣기 거북하실 것 같긴 한데 나름 제가 열심히 표현해 보려고 하긴 했거든요. 이게 제대로 표현됐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대면 수업에서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여기에 보이시는 이 용어들뿐만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표기법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볼게요. 스타카토는 점이에요, 여러분. 그 음표 위에 점을 하셔야 돼요. 어택은 이 부등호 왼쪽으로 이렇게 벌려져 있는 부등호를 사용하시면 되고, 마르텔레토는 더 짧게 하지만 강하게 짧게, 아주 강하게 짧게 할 때, 이거는 이 꽃갈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테누토는 이 빼기 마이너스 표시 딱 하고,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저희처럼 실용음악 하시는 연주자들은 대충 말로 설명하면 되죠. 그런데 클래식 하신 분들은 이 아티큘레이션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제대로 연주 안 해요. 연주 아예 하질 않으시죠. 여기 아티큘레이션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아티큘레이션에 대한 정의가 없다면 이거는 대답 못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필드에서 철저하게 무시당할 수 있어요. 저랑 함께 공부하신 학생분들이 저는 그렇게 무시당하는 거 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시험에도 낼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 꼭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실용 음악에서 주로 사용되는 아티큘레이션. 레가토는 당연하죠. 레가토는 아까 부드럽게. 자, 둠 이상을 이음줄 슬러라고 하죠. 표시하여 한 부분을 한숨으로 연주하거나 한 번에 보잉이라고 하는 건 이건 이제 사실 레가토는 현악기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현악기 활 한 번 이렇게 내리는 걸 보잉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부드럽게 연주하는 거. 그러니까 레가토는 그냥 한 단어로 제가 그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부드럽게 연주하는 것. 부드럽게. 끊기지 않고 부드럽게 연주하는 것. 이걸 레가토라고 보시면 돼요. 마르카토는 이렇게 생각하실게요. 여기 보면 해당 음을 분리하여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 이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이건 아니죠. 그래서 보면 여기 레가토라고 써요. 레가토 써요. 그러면 부드럽게 슬러로 연결되어 있는 거. 마르카토는 이게 뭐냐면, 마르카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레가토보다는 짧고요, 스타카토보다는 긴 거예요. 그러면 그 이해하기 쉽겠죠. 스타카토를 연주하고 레가토를 연주할 줄 알면 그 중간에 있는 그 길이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파악 못하면 뭐 할 수 없죠. 근데 저는 파악하셨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레가토는 레가토라고 쓰고, 그리고 마르카토는 그 위에 마르카토라고 쓰겠죠. 그런데 마르카토의 길이는 뭐냐? 일단 레가토는 뭐라고요? 부드럽게 연주하는 거. 끊김없이. 스타카토는 굉장히 짧은 거죠. 그럼 마르카토는 뭐냐? 레가토와 마르카토의 스타카토의 중간의 길이.
하지만 조금 더 분명하게, 분명한다는 말은 뭐죠? 지금 악센트 표시가 돼 있듯이 조금 강하게 연주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악센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 아티큘레이션이 가장 잘 돼 있는 곡 중에 하나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제가 몇 년 전에 이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설명할 때는요, 학생들이 이 퀸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됐어요. 정말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은 되게 컸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나 인디 밴드들 얘기하면 제가 모르듯이,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저걸 모르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퀸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음악을 들으면, 이 음악은 정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작년에 그죠?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그 영화를 통해서 특히 이 곡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는 발라드도 있죠, 락도 있죠, 오페라도 있죠. 정말 다양한 음악 장르가 한 곡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레디 머큐리가 천재라고 얘기하는 이유인데, 이 모든 것을 가장 다이나믹하게 표현한 거는 이 곡에 들어가 있는 아티큘레이션인 거예요. 어떤 부분은 피아노, 어떤 부분은 포르테, 어떤 부분은 악센트, 어떤 부분은 레가토, 어떤 부분은 테누토, 어떤 부분은 마르카토, 이런 부분이 다 한꺼번에 어울려져서 나온 곡이 이 곡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들으셔야겠죠. 그러면서 한번 들으면서 저 사운드는 혹시 교수님이 얘기한 마르카토가 아닐까, 이 부분은 부드러우니까 혹시 레가토가 아닐까, 저 부분은 맘마마미야 이런 부분 나오는, 저기는 악센트와 스타카토가 있는 건 아닐까, 한번 들어보시면서 연구해 보시는 거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친절하게 제가 악보까지 그려놨어요. 자, 처음에 나왔네요. 그죠? I'm just a poor boy. 거기 나오는 그 부분이네요. 그쵸? 거기에 보면 어떻게 돼요? 크레센도 점점 커집니다. 나오죠. 그렇죠. I'm just poor boy에서 F가 나왔습니다. 이거 뭐예요? 포르테. 이거 뭐예요? 강하게 poor boy 맨 위에 단에 보면 P가 보입니다. boy 할 때 이게 뭐냐면 여리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옆에 뭐예요? 크레센도가 나요. 그러니까 boy. 죄송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는데, 그러니까 표현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보이 이렇게 된 거죠. 여리기 시작했지만 커지는 거죠. 크레센도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하나하나 여기 아티큘레이션 정확하게 여러분들 보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악보를 쓰셔야지 대규모 편성이랑도 같이 연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친절하게 악보까지 그려드렸으니 음악 보시면서 정확하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 악보는 제가 대면 수업 때 필요하신 분께는 또 풀 악보를 제공해 드릴게요. 네, 보이면 뒤에 나오죠. easy come, easy go, little high, little low 여기 나오죠. 여기 딱 보면 쫙 보면 피아니시모 당연히 여리게 부르죠. 그러면서 easy come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게 다 보이죠.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가토 막 움직이죠, 그쵸? 피아노도 레가토로 쳐야 돼요. 여기에 레가토라고 써 있죠. the winds blow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다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확하게 판단하시면서 음악 들으시면서 이것도 한번 꼭 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저는 여기까지 1교시를 제가 마쳤어요. 2교시 때는 anticipation이라고 하는 그 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송라이팅을 알아가기 위한 또 다른 부분에서의 그 이론을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마음대로 곡을 쓰기보다는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 상태에서 곡을 쓰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곡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배우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몰랐던 내용에 대해서 내가 고집스럽게 내 방식대로만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요, 조금 더 좋은 의미에서 내 곡을
크게 확장시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2교시 때 제가 더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은 어떻게 한다? 유튜브 영상이기 때문에 돌려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articulation까지 공부하셨고요. 2교시 때 anticipation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